지금 반원 모양의 색종이가 있고요. 얘를 이제 밑으로 접었어요. 접어서 포개지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포개지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려우면 안 구할 거야? 자, 접었다는 건 뭐예요? 접었다는 건 뭐죠? 접었다는 건 뭐예요? 접었다는 건 그만두었다는 뜻입니까? 접었다는 건 뭐예요? 선대칭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어서 선대칭 시킨 거면, 아니 여기에 이 점은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선대칭 돼서 넘어온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수직이고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었을 때 이런 도형이 생길 텐데, 얘가 밑에서 말하는 S세트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근데 아래에 있는 건 못 구하겠는데 위에 있는 건 구하겠지 않냐? 똑같은 건데. 이 활골의 면적에서 이 활골의 면적을 빼면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졸라 괜찮지.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인데 위에 있는 건 구하기가 쉽고 밑에 있는 건 못 구할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칭을 이용하는 거니까, 아 이게 선대칭 도형이니까 그럼 반대편 똑같은 도형이 있을 텐데 걔는 구할 수 있나? 이렇게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아니어도 선대칭이라는 소재는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 이거 선대칭이다. 그럼 이 도형이 구하기 좀 여의치 않은데 그럼 반대편에 있는 도형은 구하기 쉬운가? 이런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존나 당연한 얘기야. 안 그러면 접었을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선대칭 도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이제 면적을 구하는 관점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이 반원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빨간색 활골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 파란색 활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괜찮니? 안 괜찮으면 어쩔 거니? 자,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2세타인 거 외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외곽으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겠지. 그러면 여기가 4세타인 것도 또 외곽으로 하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실 안쪽에 있는 반대편 각이 필요한데 보각의 사인은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S세타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빨간색 활골은 사실상 그냥 구하는 법을 익혀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부채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죠. 근데 삼각형을 구할 때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채꼴을 구할 때 그렇고 이 삼각형을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사인 중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각이냐 사인 중심각이냐 차이밖에 없고 2분의 1과 반지름의 제곱은 공통인수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중심각에서 사인만 빼면 돼요. 이러면 첫 번째 활골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활골도 똑같겠죠?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4세타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활골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S세타를 실질적으로 구한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 파이 없어지고 2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 4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미분해서 답 내시면 되죠. 세타는 어차피 1 될 거고요. 사인 4세타가 4 코사인 4세타 2분의 1 할 거니까 2 코사인 4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되겠네요. 배각 공식을 사용하시면 코사인 4세타는 2 코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4 코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세타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니까
이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쪽을 코사인 2세타라고 봐요. 그러면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니까 2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거든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단조 함수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극대임에서 최대의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이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위치는 코사인 2세타를 근의 공식으로 풀어서 플러스 근입니다. 그럼 8분의 1 플러스 루트 17. 알겠네.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게 더 편하죠?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막 미세하게 변화 주면서 양의성으로 바뀌는군 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풀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황마다 조금씩 편한 것들이 다르거든. 그때그때 적절수에 맞게 사용할 거 아니야. 자,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뭐 묻는 문제? 뭐 묻는 문제? 감사합니다. 뭐 묻는 문제? 삼각함수의 정의 묻는 문제입니다. 뭘 묻는다고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는다고요. 네. 졸라 쉽죠 사실은. 일단 여기는 이어야 돼요. 그러면 Q의 좌표를 나타내기 아주 쉬워야 되거든요. 여기가 2세타가 되죠. 이제 여기서 불만인 것은 뭐냐면 여기가 1,0만 불만인데 그냥 0,0이라고 생각하고 Q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X 좌표 1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이니까 얘는 코사인 2세타 더하기 1, 사인 2세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 P의 Y좌표인데요. 더 땡큐지.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메꿔요. 이렇게 메꾸면 여기도 세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의 길 사인 세타죠? 네. 그러니까 P의 Y좌표 얘를 그냥 F세타라고 할게요. 어차피 얘의 최대값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얘는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 미분해서 풀면 되죠. F 프라임 세타는 2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찬가지 2배각 돌려가지고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죠. 아까와 똑같은 문제죠. 0에서 3분의 파이니까 어차피 단조 감소하는 형태일 거고요. 이쪽을 코사인 세타라고 보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양음이니까 이번에도 여기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8분의 1 플러스 루트 33 그래서 A 더하기 B는 34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3분 안에 끝내고 다음 문제 가야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7번. 이것도 진짜 별 문제 아닌데 활용 문제라서 그런가 봐요. 요즘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풀어 드릴게요. 네. 사각형 모양의 철판 3장을 구입하여 2장은 원 모양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몸통을 하여 원기둥 모양의 보일러를 제작하려고 한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임의로 정해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릴 거니까 특히 이 윗판과 아랫판을 구입할 때는 얘가 내접하는 정사각형 형태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윗판과 아랫판은 어차피 가로 세로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의 정사각형 판때기를 구입해서 요만큼만 오려서 버려야 비용이 최소화 되겠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R이라고 하면 얘는 2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옆면은 애시당초 생긴 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이겠죠? 높이는 몰라요. 그냥 H라고 잡아야겠죠? 그죠? 예. 대신에 우리 뭘 알고 있냐면 보일러의 부피가 64니까 파이 R 제곱 H가 64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반지름에 관한 함수라고 해서 이제 코스트니까 C라고 잡을게요. CR은 평방미터당 10,000원이니까 첫 번째 게 뭐냐면 4R 제곱 평방미터거든요. 그러니까 4R 제곱 10,000원인데 곱하기 1을 하셔야 돼요. 두 장 살 거니까. 그 다음에 2파이 RH 이걸 곱하시면 되죠. 예. 얘를 8R 제곱 더하기 H 대신에 파이 R 제곱 분의 64를 사용하시면 R분의 128 얘가 나오겠죠. 예. 나머지 이제 뭐 미분만 하시면 되죠. C 프라임 R은 16R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28이죠. 그래서 얘를 16으로 묶고 R 제곱으로 통분하면 R 세제곱 마이너스 8이냐? 네. 그럼 R 마이너스 2 R 제곱 플러스 2R 더하기 4 부호결정권은 얘한테밖에 없네요. 네. R이 2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다. 뭐 비용은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32에다가 64 3264 96 그죠? 네. 그래서 별거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직사각형하고 안 나와 있는데요? 야 직사각형 살 수밖에 없지 뭐 평사로 살 거야? 어떻게 하려고 했지 남은 거 다 버려지지. 그러니까 위판 아래판은 정사로 반드시 사야 되고 옆판은 반드시 직사로 사야 되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89번을 볼까요?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삼각함수 정의 같은 건데 봐봐. 여기 세타 나와 있으니까 P의 좌표는 OP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이거 바로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R의 좌표는요? 반지름이 2거든? 그러니까 2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하면 안 돼! 역방향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근데 이제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2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써도 큰 관계는 없겠지만 사인은 2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써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다 푼 거지 뭐. 왜냐하면 F 세타가 두 개의 넓이 합인데 삼각형 OPQ는 넓이가 뭐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왜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죠? 밑변의 길이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 코사인 세타임을 알 수 있잖아요.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등변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야 저게 이등변이 아닐 수가 있냐? 원의 반지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변은 2 코사인 세타, 높이는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처리까지 하시면 얘가 되는 거고 더하기 밑에는 그럼 밑변이 4 코사인 2세타니까 2분의 1 곱하면 2 코사인 2세타고 그 다음에 2 사인 2분의 세타 2 코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2 사인 2분의 세타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2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2 사인 2분의 세타인데 당연히 앞에는 2분의 1 사인 1세타로 처리하고 뒤에는 2 사인 세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배각 공식 이용해서. 됐죠? 자, 이제 미분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2배각 이용하시면 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왜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그죠? 예, 알 때까지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자, 이쪽에다가 코사인 세타 주고 이렇게 아들을 볼록인데 넓이 합이 최대 양에서 음이니까 여기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얼마? 3인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 비슷한 패턴의 문제였다. 요즘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나오면 빨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또 똑같은 것 같죠? 네.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그럼 어두운 부분 넓이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 세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야 되잖아.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각은 어디서부터 재개되어 있습니까? 시초선. 각은 어디서부터 재개되겠다고? 시초선. 그러니까 저각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이각이 필요해요. 이각을 x라고 하죠. 대신에 관계식을 형성할 거니까 2x 플러스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미 이 관계식을 형성한 시점에서 이 탄젠트 세타는 사실상 무엇일 것이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x니까 코탄젠트 2x를 구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코탄젠트 2x의 10파이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문제는 x에 대해서 마음껏 풀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쟤가 최대가 되는 x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지금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 이 다음부터 안 중요해 하나도. 야, 여기까지를 니네가 생각하잖아. 그럼 사실상 답이 나올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저 문제에서 세타라고 곱게 써준 세타를 내가 버리잖아. 이유가 뭐라고? 4분원이 있으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각을 반드시 어디서부터 재개되어 있다고요? 시초선. 시초선이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 시초선부터 재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어차피 sin x가 되겠죠. 반지름 1이니까. 그럼 여기의 길이는 여기가 코사인 x고 제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가 되겠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냥 정사각형의 면적이 있었죠. 4분원 위쪽에 있는 4분원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x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얘를 이대로 미분하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를 전개해버리면 1 마이너스 2 사인 x 코사인 x 나오니까 사인 2x라고 써도 될 것 같죠? 2x라고 주댕이로 완해놓고 x라고 쓰고 있는 거 보소. 그죠? 예. 그렇다. 자, 그러면 s 프라임 x는 코사인 제곱 x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사인 x 코사인 x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마이너스 사인 2x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미분해봐야 0이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파이 사인 2x니까 2분의 파이 코사인 2x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는 모양 안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0 되는 위치, 코사인 x와 사인 2x의 대조관계 변경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냥 탄젠트 2x라고 쓰면 안 되지. 이게 0 되는 위치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찾아야 되는 거 뭐예요? 코탄젠트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코탄젠트 x가 얼마일 때? 파이분의 2일 때? 맞니? 파이분의 2일 때. 그래서 여기다 파이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20이 되겠다. 이렇게요. 그나마 유사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내가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나도 삼각함수의 정의를 출발하는 문제 되게 만들고 싶거든? 삼각함수의 정의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기계처럼 문제 존나 풀다 보니까 문제 풀 줄 아는 거고, 좌표조차 잘 잡지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각도를 잴 때는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재야 한다.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존나 아는 애들보다 모르는 애들 더 많습니다. 그럼 되게 많이 모르는 거죠. 예. 네. 96번을 볼까요? fx가 다음과 같아요. 이차함수죠. 근데 이차함수의 y절편의 범위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준 게 좀 특이한데, 사실 문제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이 함수 값을 삼각함수에 집어넣으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바로 밑에 있잖아. 와씨. 아니 읽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여기서 왜 0에서 2분의 파이지 무조건 각도인가? 그럼 fx 함수 값이 각도인가? 밑에 보면 오 진짜 각도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냥 문제를 그냥 읽지 말고 문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이렇게. 원래 그렇게 읽는 거야. 원래. 그냥 함수 fx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에 대하여 함수 gx는 sin fx가 다음 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읽는 애들 특히 뭔지 알아요? 입으로는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문제 풀려면 다시 읽어야 돼. 야 너네 그런 적 없냐? 시험 보다가 문제 분명히 읽고 내려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읽은 적 있어 없어? 있을 거야. 왜 있냐면 니네가 해석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읽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읽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나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 첫 번째,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한다.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막 빨리 읽으려고 한다고 빨리 읽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집중력을 잃은 거일 수도 있어요. 좀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읽으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단서일까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돼요. 문제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gx는 sin fx다. 각도로 사용하고 있군. 이런 거고. 그러면 사실상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fx를 sin x에 합성한 합성 함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합성 함수가 이 문제의 메인 소재인 거예요. 합성 함수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이 어쩌고 저쩌고. g' 무슨 함수라고요? 기함수라고요. 감사합니다. g'이 기함수라고. 야, 도함수가 기함수면 원함수는 반드시 우함수여야 되지. 아닐 수 없습니다. 도함수가 우함수이면 원함수는 기함수 아니어도 됩니다. 0,상수의 대칭 함수여도 되죠. 와씨 뭐야? 다 이해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맞잖아. 얘가 g-x는 gx였어야 이걸 미분해서 저거 없는 거 아니니?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힘드네. 이렇게 되나? 돼요, 됩니다. 예. 그래서 gx는 우함수고 그러면 얘는 애당초 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부호에 따른 어떤 변동이 있게 되면 얘가 그걸 책임질 수 없어. fx라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gx가 우함수인 이유는 그냥 fx가 우함수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a가 0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a가 0이구나. k, gk는 곡선 gx의 변곡점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는 뭔가 계산을 해봐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x는 이제 그냥 sin x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직접 넣죠. 왜냐면 a도 없으니까 좀 쉽잖아. 그럼 g'x는 2x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b가 되겠죠. g'x는 2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x의 제곱 사인 x의 제곱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k 넣으면 0 돼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k, gk는 얘의 변곡점이고 라고 말했으니까 k 넣으면 이게 0 돼야 되거든. 근데 k 넣으면 0 된다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탄젠트 k제곱 더하기 b가 2x 2k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예. 그리고 2k gk라는 건 2k sin k제곱 더하기 b예요. 그리고 루트 3 g'k는 2 루트 3 코사인 k의 제곱 더하기 b예요. 그럼 얘도 탄젠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탄젠트 k제곱 더하기 b는 얼마니? k분의 루트 3이니? k가 빠졌네요 여기가. 네, 죄송해요. 2 루트 3 k 그죠? 네. 코사인 x의 k의 제곱 플러스 b예요. 그러면 얘가 또 대가리 안 도네? 루트 3이죠.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k제곱이 2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죠? 네. b만 구하면 되는 건데 b b는 뭘로 구해야 되냐? 그냥 여기 테이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탄젠트 2 루트 3분의 1 더하기 b 이게 루트 3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이것 때문에 이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찾으라고? 여기가 얼마예요? 3분의 파이가 말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래서 b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입니다. a는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얘가 곧 답인 거죠. 여기 있나? 이렇게 넘어가 되겠죠? 99 가는 너무 쉬운 조건이죠. 왜냐면 이게 또 함수의 부호 변동 지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x는 ln 3분의 2에서 변곡입니다. 꼭 이런 얘기 하는 애가 있어. 선생님 ln 3분의 2에서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심이냐? 진심이냐고. fx의 모양 안 봐? 연속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게 미분도 가능하고 그럼 연속이고 두 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두 번 미분했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어. 근데 진짜 0이 아니라고?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0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게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천둥이 진짜 멋지게 치네. 오오오오 이러면서. 자, 변곡이라는 거에서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면 좋겠다. 사실 이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아니 뭐 약간 시간을 뺏는 의미가 있고 계산이 틀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의미가 있을 테지만
저는 끝이 없잖아요. 아, 징해요. f 프라임 x 얘가 3a 2의 3x 더하기 b 2의 x죠. f 더블 프라임 x는 9a 2의 3x 더하기 b 2의 x죠. 그럼 f 더블 프라임 ln 3분의 2는 18a 아니구나. 바로 틀려버리네. ln 3분의 2니까 27분의 8 9a 곱하기 27분의 8 더하기 b 곱하기 3분의 2 이게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a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수 a와 실수 b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고 b가 음수인 것도 같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f 프라임 x는 이제 미정계수 하나가 삭제됐기 때문에 a 2의 x b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되니까 3 2의 2x 마이너스 4 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시점 K의 우측 K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계속 그러면 계속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겠지.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위치가 3의 2x가 4잖아요. 그러면 2의 2x가 3분의 4일 거 아니에요. 이때 k의 최소값이 2x겠지. 그러니까 2의 2m이 3분의 4라고 보면 되죠. 이 시점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양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어차피 단조함수여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f2m이라는 건 a 곱하기 2의 2m의 세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2의 2m이잖아요. 근데 이게 3분의 4니까 이게 9분의 16 제곱만 사용할게요. 마이너스 4 a 곱하기 2의 2m 이렇게. 자, 계산 편해보려고 까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 3분의 4 또 집어넣으면 이게 9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80a 이게 마이너스 9분의 80이다 이런 얘기라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2임을 알게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9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죠? 변곡점을 그냥 바로 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하나 바로 삭제하면서 시작해서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였죠, 사실. 102번 보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그러니까 y축의 우측에서만 나는 관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엄청 특이하지. 되게 특이하다 함수가. 일단 27분의 1은 왜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두 번째로 원점을 사실상 통과한 함수인데 그잖아. 공통인수 x가 있으니까. 그죠? 원점을 통과한 아이다. 원점의 우측을 보는데 역함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 같다. 물론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죠. 2,2는 변곡점이니까 한번 구해봐. 이렇게.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27분의 1 일단 무시합시다. 네. 상수배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24x 더하기 19 f 더블 프라임 x 마찬가지로 27분의 1 곱하기 12x의 제곱 마이너스 36x 더하기 24 이러니까 12를 앞으로 뽑아버리면 9분의 4가 뽑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서 실제로 변곡임이 확인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죠? 예, 변곡임이 확인이 돼. 그런데 2,2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하면 쟤가 2가 되나봐요. 예, 실제 확인해 보시면 F2가 실제 2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고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x를 모두 인수로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0,0을 지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2,2를 지난다고. 근데 2,2는 변곡점이라고. 너 뭐 해보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어? 나는 F'2가 해보고 싶어졌어. 0,0이랑 2,2는 Y는 X잖아.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혹시 F'2가 1인가? 이렇게 의심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닥치고 뭐 하고 있었냐면 F'2를 구해본 거야. 근데 실제 1이야. 그러면 Y는 X에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2라고 하면 이 함수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이 된다고. 3중근이잖아. y는 x에 접하려면 3중근이다. 지금 튕겨져 나가지 않았지? 그럼 여기서 단일근, 여기서 3중근이니까 근 다 나온 겁니다. y는 x의 교점 x의 근이 다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근 중 양수인 것은 이 하나뿐이다. 바로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절대값 씌워서 미분 불가능하려면 어떤 것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일근. 단일근만 가능하다고 했죠. 3중근이고 확인했잖아요. 미분 가능합니다.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판정은 제가 되게 쉽게 한 것 같지만 이 되게 쉽게 한 근거는 처음에 0,0? 2,2? F'이 1 아니야? Y는 X 이렇게 지나가면서? 라고 의심을 했잖아요. 그 의심을 해서 F'E가 1인 거를 확인하는 순간 니은 디귿이 다 판정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의심을 하란 말이야. 뭐지 이 새끼 왜 Y는 X를 제시한 것 같지? 일단 느낌이 오잖아. 0,0하고 2,2니까 괜찮죠? 예. 그래서 의심스럽잖아. 혹시 Y는 X에 접하는 건가? F'E이 얼마지? 1인가? 라고 확인해보니까 진짜 1이야. 그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5분만 쉴게요. 103번. 미적분 아직 어려운 문제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존나 오래 걸리잖아요. 미적분이 원래 오답이 존나 오래 걸립니다. 진짜 개 오래 걸려요. 이번 주 과제 좀 정하고 얘기할까? 이번 주 과제 뭘 줘야 되냐? 야 니네 수투 내가 D 냈냐? D 다 했냐? 뒤질래? 이제 수원 어차피 끝났으니까 없고요. 그죠? 예. 수투 D 다시 내고
미적분 G 남은 거 다 풀어오는 거 이렇게만 낼게요. 왜냐면 다음 주 워답하는데 이걸로만 사실 충분해요. 이걸로만 사실 충분해요. 과제 여러분들 조질 마음 딱히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푸는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하는 거 말고. 없냐? 씨발 없으면 안 돼. 니네 고3이야?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막 실력이 확 좋아지지 않거든요. 본인이 지배할 수 있는 교재.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게 뭐냐면 답은 다 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내가 문제 푸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참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니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교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걸 좀 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본인이 어떤 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책으로 내가 수업을 준비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어보라고 해봐야 뭐 어차피 난 다 들고 올 거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 저거 어떻게 풀어. 이거 뭐예요 지금 있는 교재도 지금 오답이 다 안 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오답을 발생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발 부탁인데 뭘 푸냐 얼마나 푸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냐가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푸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이 다가오니까 막 남들 뭐 이런저런 NJ 존나게 풀고 막 봉투 목에서 존나게 풀고 막 이제 거기 휩쓸려가지고 나도 해야 될 거 막 이러잖아요. 굳이입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런 것들 골라서 풀 텐데 막 엄청 좋아서 골랐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썼던 것 중에 그나마 평가원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을 저는 좋아하고 제가 이제 엔제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분들인데 이제 본인이 너무 훌륭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본인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막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 그냥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뤄하는 거 필요 없어. 야 내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존나 멋있지 나야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든 분들이 있단 말이지. 딱히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피합니다. 그런 것도 피하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뭐 이런 저런 거를 변형을 시도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하다라고 이제 감히 예측을 조금씩 하는 그런 느낌의 엔제나 모의고사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아마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것저것 막 풀고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았어요? 괜히 그런 걸로 본인을 고통 속에 몰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디 시골 깡촌에서 엔제 하나도 못 푼 애도 수능 수학 만점 맞고 하는 걸 보면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이런 건 있지. 내가 기출문제 뭐 최근 한 10년치를 푸는데 문제를 보는 순간 풀이가 다 생각난다. 다 이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외워져가지고 내 두뇌를 사용하려면 진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필요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푸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도 충분히 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의 기출문제들. 사실 그 교육청도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교육청 문제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곱씹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네. 좌표 평면에서 이 곡선의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변곡점이라는 건 두 번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분합시다. y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n 코사인 n-1 제곱 x 라고 쓰면 코사인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미분을 하시게 되면 n-1 코사인 n-2제곱 x 곱하기 사인 제곱 x 플러스 n 코사인 n-1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곱의 형태를 고치셔야 되니까 n 코사인 n-2제곱 x를 뽑아요. 그러면 n-1 오호 멋있어요. 네, 자, 그만해 임마. 자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죠. 지금 이 범위를 보시면 안녕 난 0이 될 수 없단다 리셋했습니다. 알겠죠? 0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가 0 되는 위치가 탄젠트의 제곱이 어떤 상수가 되는 위치
잖아요. 근데 탄젠트는 단조함수라 탄젠트 제곱도 단조함수라서 0 되는 위치가 바로 부호 변경의 위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탄젠트의 제곱 x가 n-1분의 1인 상태인 거지. 그런데 변곡점의 y좌표라고 했으니까 이 x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변곡점의 y좌표라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니? 그런 얘기야. 어떻게 집어넣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탄젠트가 나와 있으니까 제곱관계 묻는 거 같잖아. 탄젠트 제곱을 뭘 할 수 있지? 시컨트 제곱을 할 수 있는 시컨트 제곱 사실 뭘 할 수 있다는 얘기? 코사인 제곱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 제곱은 여기다 1 더한 거 역수치하면 되죠. 여기다 1 더하면 뭔데? n-1분의 n? 그럼 역수치하면 코사인 제곱 x는 n분의 n-1? 근데 선생님 여기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알잖아. 코사인 제곱 x의 2분의 n제곱 처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변곡점의 y좌표 AN은 아니 나 수업하면서 여기 모기가 물고 갔어. 짜증나네. AN은 n분의 n-1하고 2분의 n제곱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얘가 이제 이 값이 되는 x를 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어차피 뭐 삼각함수 역으로 해서 막 각을 찾을 순 없으니까. 그죠? 예. 이거 뭐니? 윤지야? 윤지야 문제에서 묻는 바가 뭐야? 무리수 2의 정의죠? 무리수 2의 정의는 뭐였죠? 이래다가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더해서 이것의 역수를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n이 있어야겠죠? 그럼 원래 식이 아니니까 밖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2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